알 듯 모를 듯 쉬운 듯 어려운 보험의 세계.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종합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최연진, 보험재테크 전문가 박준영, 보험교육 전문가 이재호, 종합보험 전문가 이승엽. 다른 보험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말 주변에서 실감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험 시장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생명보험 등의 주 가입 연령이 30, 40대에서 요즘은 40, 50대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령층의 노후 건강과 소득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똑똑한 노년 생활,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톡톡 보험 설계, 오늘은 마스터스 초이스 전문가의 선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전문가들의 꿀팁을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도 꿀팁들만을 쏙쏙 뽑아서 공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네 분의 전문가분들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스터스 초이스는 박준영 전문가가 준비를 하셨네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는 바로 생존 시는 손해보험, 사망 시는 생명보험입니다. 생존 시에는 손해보험사, 사망 보장은 사망 시에는 생명보험사.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먼저 우리가 살아생전에 질병에 대한 보장을 이제 함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많이 걸리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3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암하고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보장에 있어서는 이제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이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암부터 제가 살펴보면요. 암의 보장 범위에 있어서 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는 자궁암, 유방암, 남자는 방광암, 전립선암을 들 수가 있는데, 일반암 진단비로 놓고 봤을 때 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20%, 즉 소액암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암 가입 금액 1,0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200만 원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손해보험사가 아직까지 이 남녀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보장을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암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고스란히 100%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뭐 요즘에 여성분들 20, 40 세대들 보시면은 이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발병률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녀 생식기암을 좀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생식기암이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여자분들 참 유방암, 자궁암에 대한 걱정들 많으신데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존 시에는 손해보험사, 사망 시에는 생명보험사라고 오늘의 마스터 초이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준비할 경우 또 다른 유리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암뿐만 아니라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뇌혈관 질환을 보더라도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가 뇌출혈 진단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뇌출혈 진단은 이제 전체 뇌질환으로 봤을 때 한 10% 내외 정도의 어떤 발병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100% 중에 10%만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뇌혈관 질환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뇌경색, 전체 발병률의 70%에 육박하는 뇌경색이 보장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 이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보험사의 뇌졸중 진단비로 뇌경색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의 100%를 커버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이제 구성이 가능해서 내가 뇌질환으로 좀 뭔가 제대로 좀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로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완벽한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은 보장 범위가 손해보험사가 훨씬 넓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심장질환의 보장 범위는 어떤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아마 지금 보험증권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질환 100%로 놓고 봤을 때 발병률이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제 뇌출혈과 마찬가지로 발병률이 매우 낮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발병률이 높으면서 대비가 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발병률이 90%에 육박하는 이 협심증에 대한 보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협심증에 대한 보장은 생명사에는 보장이 안 돼요. 손해보험사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도 내가 제대로 보장을 가져가겠다 하시면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구성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듣고 보니까 더더욱 이 살아있는 동안의 질병 보장은 손해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사망 보장도 이 생명보험사를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명보험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질병은 이제 손해보험사가 훨씬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만은 이 사망 보장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가 훨씬 넓습니다. 먼저 이제 손해보험사의 사망 보장을 이제 살펴보면요, 손해보험사의 사망 보장은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상해 사망, 두 번째가 이제 질병 사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외래성, 우연성, 급격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충족을 시키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대처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사망을 하는 경우에 이제 상해 사망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확률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여타의 어떤 다른 사망 보장보다도 가장 보장 범위가 좁은 사망 보장이 상해 사망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질병 사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는 원인 중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보다 상대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손해보험사의 질병 사망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100세가 아니라 80세 만기로 예외 없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100세 시대의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손해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질병 사망은 80세 만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이제 손해보험사의 질병 사망은 80세 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사는 어떤가요? 생명보험사의 사망 보장 이야기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생명보험사의 사망 보장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이제 재해 사망과 일반 사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해 사망, 손해보험사의 상해 사망에서 이 급격성이라는 요소만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 가지 조건이 빠졌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해 사망과 재해 사망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전염병 예방법 이 2조 1항에 보시면은 특별 전염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특별 전염병으로 이제 사망을 했을 시에는 상해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지만 재해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해 사망보다 재해 사망이 보장 범위가 좀 넓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사가 이제 사망 보장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사망의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망했는지 여부만 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자살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해줄 정도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쟁이라든지 또는 사형수의 어떤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망에 대해서는 이 일반 사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보장에 있어서는 일반 사망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이제 보장을 내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면 아무래도 사망 보장이 넓고, 특히나 이제 종신보험을 내가 준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종신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족을 지키는 사망 보장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손해보험사의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으로 준비하시기보다는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인 종신보험,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마스터 초이스 들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살아있는 동안의 질병 보장은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사망 시에 필요한 보장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질병 보장과 사망 보장일 텐데 잘 선택하셔서 현명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전문가의 마스터스 초이스 만나볼까요? 네, 제가 뽑은 마스터스 초이스는
바로 똑똑한 입원비 선택법입니다. 똑똑한 입원비요. 네. 사실 근데 입원비는요, 우선순위가 높은 뭐 특약은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기존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입원 일당 보험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높은 보험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입원 일당 보험, 그 입원비 보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느끼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병원에 입원하는 일 흔하잖아요, 요즘엔. 그러다 보니까 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몇만 원씩 계속 나오면 아, 이 맛에 보험 가입하는구나. 아니면 뭐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쵸. 사실 어머니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보험만 맞습니다. 있으면은 입원 일당이 뭐 꼬박꼬박 매일매일 나오니까 이 보험의 혜택을 좀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게 이 입원비 특약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보험인 거죠. 입원만 하면 바로 돈을 주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보험인데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일까요? 바로 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입원 일당 10,000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암 진단비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암 진단비 내가 1,000만 원을 가입했다고 하면 암에 걸리면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입원 일당을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이론상 1,000일을 입원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예, 그것도 만약에 뭐 1,000일을 연속해서 입원한다면 네. 실제로는 또 1,000만 원을 받지는 못하는 거고요. 1,000일까지는 보장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뭐 120일 한도의 입원 일당이 아, 있고 네. 180일 한도의 일당이 있는데요. 요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한 번씩 쉬는 텀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래서 연속해서 이렇게 받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보험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하셨을 때 이익을 보기는 좀 어려운 보험이라서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입원 일당 특약은 뭐 가입을 아예 안 하는 게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성인 같은 경우, 일반적인 성인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일반 입원 일당을 제외시켜서 아, 보험료를 절약하시고 네. 그 절약한 보험료, 뭐 암 진단비를 가입할 수도 있고 다른 혈관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것들을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활용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제가 입원 일당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네. 이렇게 나이로 분류를 해보자면 태아나 어린이 시절에 가입하는 보험일 경우에, 그러니까 뭐 어머니들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사실 어린 나이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좀 잦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감기만 좀 심하게 오더라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은 혼자 입원해 있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 보호자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급병실을 좀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입원 일당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성인보다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태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입원 일당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성인보다는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린이의 경우에는 입원 일당 특약을 추천을 하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차라리 입원 일당 특약을 빼시고 요거를 이제 다른 진단비나 다른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보험료를 절약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원비를 좀 이렇게 제외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주의점이 모든 입원비를 제외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배워시키라고 말씀드린 건 일반 입원비, 내지는 질병 입원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추천을 드리는 입원비도 있습니다. 바로 특정 질병 입원비인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건 바로 혈관 질환이 될 것 같아요. 왜요?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3대 질환을 이야기할 때, 뭐, 암,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암 같은 경우보다는 혈관 질환들이 장기 환자로 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장기 환자로 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진단비나 수술비도 있겠지만, 입원 일당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혈관 질환 입원비는 일반 입원비나 아니면 암 입원비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의 제약은 있겠지만 그 시점에 가입하실 수 있는 최대치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입원비, 일반 입원비보다는 2대 질환 입원비를 차라리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번 뷰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이제 이승엽 전문가님의 마스터스 초이스 들어봐야죠. 네. 네. 제가 이번 주에 뽑은 마스터스 초이스는 보험 너무 어려워요. 입니다. 제가 할 말을 해주시네요. 사실 저도 이제 매주 이렇게 톡톡 보험 설계를 시청자분들 만나지만 저도 제 보험 약관 살펴보면 어려운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보험 용어가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저도 입에 안 붙을 때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사실은 매일 공부하는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그쵸? 있으니까요. 저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아나운서님 헷갈리신다고 잘못된 건 아니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보험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뭐랑 가깝냐면 법이랑 병이랑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법률 용어 그리고 의학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법상의 고지 의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예전에는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약관에 그대로 고지 의무라고 받아 썼었는데 네. 요즘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이렇게 좀 순화해서 풀어서, 이렇게 표현을 네.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 보험약관이라는 건 그 상법의 보험업법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고 어떤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면책되고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네. 안 되고가 결정이 되니까 용어를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법원 가서 헷갈릴 수 있고 병원 가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리 순화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니 좀 보험 용어는 어렵게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보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근데 네. 어려우니까 네. 뭐 보지 말라 뭐 이런 의미로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어렵지만 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청자님들 이제 TV를 보고 계실 텐데 리모컨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리모컨 네. 같은 경우에 전원하고 채널하고 볼륨만 맨들맨들해요. 다른 아마 거는 모든 분들 리모컨이 다 그렇지 않을까 거의 싶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쓴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TV 굉장히 잘 보고 있거든요.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TV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TV를 고치는 사람들은 이 버튼 뭔지 다 알아야죠. 하지만 뭐 보시는 분들은 다 몰라도 뭐 마음껏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만드는 사람이나 저희처럼 이렇게 보험을 좀 고쳐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내용 다 알아야죠. 약관에 있는 내용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작 보험을 사용하는 소비자분들도 이 약관 내용을 전부 세세히 다 알아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좀 기본적인 것만 좀 짚고 넘어가도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사실 뭐 기본만 알고 있어도 TV 보는데 아무 지장 없듯이 보험도 기본만 알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꼭 알아둬야 할 보험의 기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모컨에서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전원이죠, 전원. 네. 일단 껐다 TV 켰다만 켜야 할 수 보니까. 있으면 네. 사실 뭐 다양한 걸 보지 못하더라도 일단 볼 수는 그렇죠. 있거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껐다 켰다만 할 줄 아시면 보험 절반 이상은 좀 안 거다라고 생각돼요. 네. 시청자님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많이 들으실 텐데 20년 납 바로 납입 기간이고요. 100세 만기 보장 기간, 보험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장 기간인데 보험이라는 건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그러니까 돈을 내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이 켜지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러니까 보장 기간, 보험 기간이 끝나면 보험은 사라져요. 소멸됩니다. 보험이 꺼지는 거죠. 이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만 잘 확인하셔도 시청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보험 거의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납입 기간이 정말 리모컨의 전원에 비유될 만큼 제일 기본인데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몇 년 동안 내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보험료 얼마다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월 근데 얼마 나가는지는 아는데 그걸 이게 몇 년 동안 내는지. 5만 원짜리다, 10만 원짜리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다 같은 보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납입 기간부터 이렇게 좀 짚어보면 네. 10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납은 1,200만 원짜리 보험입니다. 그런데 20년 납은 2,400만 원이고요. 30년 납은 3,600만 원입니다. 네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증권 중에 납입 기간이 가장 길었던 증권이 45년 납까지 있었고요. 네. 그 계약자분이 이게 45년 납짜리 보험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 네. 근데 같은 10만 원짜리라도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45년 납 이래버리면 굉장히 다른 보험이 45년 납은 진짜 기네요. 제가 지금 가입하면 칠순잔치 끝나고도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제가 봤던 분은 15세에 가입하셔서 네. 환갑 때까지 보험을 납입하셔야 되는 네. 보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납입 기간을 확인해도 굉장히 다른 보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장 기간을 좀 짚어본다 그러면 100세 만기 보험과 80세 만기 보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80세 만기 보험은 100세 만기 보험에 비해서 무려 20년간이나 보장을 덜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언제냐?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 20년이에요. 그러니까 80세 만기 보험은 100세 만기 보험에 비해서 훨씬 저렴해야 되는데 시청자님 그 10만 원짜리 보험을 나도 10만 원짜리 보험, 옆집 철수 엄마도 10만 원짜리 보험을 갖고 있는데 옆집 철수 엄마 거는 100세 만기인데 나는 80세 만기다.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뭐 좀 네. 이상한 거거든요. 당장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납입 기간, 보장 기간은 주계약, 특약 전부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주계약만 보고 내 건 20년 납 100세 만기네 이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열어보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약들이 전부 갱신형으로도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증권 당장 확인하실 때 납입 기간, 보장 기간, 주계약, 특약별로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일단 전원 버튼 제대로 보셔야죠. 보험의 납입 기간부터 보장 기간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최현진 전문가의 마스터스 초이스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는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사실 보험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종. 이런 분들이 이제 발등에 찍힌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좀 오늘 감이 제가 오는데요? 네, 그래요. 역시 안방마님이신데 이제는 무슨 네. 말만 하면은 대충 내용을 뭘 얘기할지 아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보험 상품의 어떤 내용이나 보장의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 소비자분들에게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상담을 이제 시청자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드려요.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 아는 언니가, 네. 아는 친구가, 뭐 집안에 누가, 뭐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하더라라고 권해서 가입을 하고 이때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까 알아서 잘 해줬겠거니, 어련히 알아서 잘 나한테 맞는 거를 권해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상품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또 체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보험료만 실컷 납입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겨서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라고 해서 정말 황당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그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도 좀 종종 맞아요. 있으시거든요. 네네. 예. 그런 그 보험 보상 청구 관련해서 상담을 나가 보면요.
여쭤보면은 열의 9이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홈쇼핑 아니면 전화로 오는 TM 좀 상품을 즉흥적인 분들인가 봐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보험에 혹여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해결하면 될 텐데 오히려 지인을 통해 가입했기 때문에 뭐라고 싫은 소리 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경우 정말 믿는 도끼, 믿는 지인의 발등 찍히는 격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아요. 물론, 네. 정말 꼼꼼하고 정말 가성비가 좋은 특약들만 구성이 되어서 잘 짜여진 보험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신 이렇게 분들을 보면은 이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의 어떤 내용이 보장 범위가 작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조금 비싼 것 같더라도 이 상품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가입을 하셔서 네. 유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보험은요, 1년, 2년, 뭐 단기간 뭐 보장 보고 돈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의 장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앞서서 이승엽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00세 만기란 말이에요.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내 평생을 계속 함께 가져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가전제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뭐 냉장고나 에어컨 뭐 해마다 철철이 다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요즘 스마트 냉장고 이런 거 그쵸.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전제품을 해마다 바꾸진 않아요.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하고 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충분히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네. 여쭤볼게요. 똑같은 10만 원짜리 청소기가 있어요. 네. 근데 A라는 청소기는 그냥 단순히 흡입만 하는 청소기예요. 네. 근데 B라는 청소기는 이 흡입뿐만 아니라 살균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사시겠어요? 당연히 기능 많은 거 사야죠. 그것도 최저가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리뷰까지 보고 꼼꼼하게. 네. 그렇죠. 보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은 10만 원짜리라고 해서 보험이 똑같진 않아요. 각 보험사들은요, 각 자기들 회사의 어떤 위험률이라든지 손해율이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같은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하더라도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보험료가 달라요. 그리고 같은 암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장의 범위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우리 보험 소비자분들께서는 네.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여러 군데 회사를 비교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가전제품도 인터넷 최저가 뒤져보고 그쵸, 리뷰 네.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납입 기간을 다 본다면은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짜리 그쵸. 보험일 수 있는 이런 보험들을 그런 비교도 하지 않으시고 선택한다는 거는 조금 어리석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보험을 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을 하셔가지고 똑똑하게 본인에게 맞는 그런 보험들을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어쨌든 내 돈 나가는 거잖아요. 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보험 상품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꼼꼼한 상품 비교 필수 사항이라는 점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네 분의 마스터스 초이스 함께 해봤는데요. 박준영 전문가는 생존 시에는 손해보험사, 사망 시에는 생명보험사, 이재호 전문가는 똑똑한 입원비 선택법, 이승엽 전문가는 보험 너무 어려워요, 최현진 전문가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렇게 꿀팁들 풀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톡톡 보험 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보험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냉철한 분석, 알기 쉬운 해설로 여러분의 골치 아픈 보험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10년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힘겹게 딸을 키우고 있는 나홀로 여사. 녹록치 않은 살림살이에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언제나 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파이팅 해봅니다. 오늘 힘이 드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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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애지중지 키우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내 딸, 어떡해.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홀로 여사는 슬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딸의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우리 딸이 정말 좋아했던 건데. 가만, 이건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들어둔 몸이네. 딸 앞으로 가입해뒀던 보험금 확인에 들어간 나홀로 여사. 네, 보험사죠. 네, 지금 저희 딸 앞으로 보험 든 게 있는데 이 보험금 좀 받으려고요. 네? 수익자요? 수익자는 이 법정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아니, 법정 상속인이면 전 남편이 받는다고요? 아니, 이혼한 지 10년 됐고 내 딸 키우는데 아무 못해준 거 없는데 왜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보험금마저 빼앗기게 된 나홀로 여사. 과연 그 이유는? 혼자서 이 딸을 키운 지 10년 된 나홀로 여사. 아니, 그런데 이 딸의 보험금을 남편과 나눠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계약 시에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익자는 3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3가지 종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 시 수익자인데요. 보험 만기 시에 만기 환급금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단, 재물이나 연금보험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보통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설정하지는 않나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입원, 장애, 기타 상황 시 수익자를 정하는 건데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 또는 입원 의료비 등을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고용주 및 기타 가족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사망 시 수익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법정상속인, 배우자, 직계가족 외 제3자 지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법정상속인 이걸로 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홀로 씨처럼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을 해둔다면 왕래를 하지 않던 남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 뭐 10년 동안 왕래도 없고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았는데 보험금만 수령해 가면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나요? 창희 씨처럼 생각해서 얼마 전 소송을 낸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 결격 사유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 남편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나홀로 씨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럴 때에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어머니 나홀로 씨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 남편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익자는 보통 보험 계약할 때 그때 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입할 때 정하지만 보험 가입 중에서도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홀로 여사의 사례를 보니까 정말 보험은 가입보다 가입 이후에 나의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더 꼼꼼하게 보고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 조금만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시들게 되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관심을 갖고 내 보험에 구멍은 없는지,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야, 오늘 뭐 화초에 또 비유를 해주시네요. 나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도 이 보험금 수익자 내 상황에 맞게 잘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보험 정보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 안방까지 톡톡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네, 이제 시청자분들의 보험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인데요. 오늘도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보고요. 이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 집은 남편 그리고 아들 2명, 가족이 4명인데요. 네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시청자님 혹시 그 가입한 보험 증권 같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어떤 보험 가입하고 계신지 보장 내용 알려주셔야 저희 전문가분들이 듣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증권 보시면서 가입한 보험의 상품명하고요, 보장기간, 그리고 얼마 내고 계신지 납입 보험료까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제일 궁금한 큰아들 보험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큰애는 원래 22살이고요. 얼마 전에 군에 제대를 해서 지금 취업 중인데 네. 어릴 때 가입한 보험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작년에 암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아는 암보험이고 아들 100살까지 보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인데요. 보험료가 25,000원이라서 네. 저렴하게 가입을 잘한 것 같긴 한데 또 뚝뚝 설계 방송을 보다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네, 암 진단비가 시청자님 3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25,000원이라면 저도 가입하고 싶은데요. 엄청 저렴하게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시청자님 아드님께서 이제 22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 가입을 하셨으면 21살이란 말이에요.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보통 기본적으로 암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암 입원비,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런 암에 관련된 특약들을 함께 같이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 21살의 남자가 100세까지 보장을 보는데 암 진단비를 3천만 원이나 줘요. 네. 근데 보험료가 25,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갱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비갱신형으로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군요. 절대 안 나와요. 네네. 네, 맞네요. 20년 갱신형이에요. 네. 근데 요즘 암보험은 갱신형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시청자님. 암보험뿐만 아니라 질병보험들은요, 아직까지 비갱신형 보험 상품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0살 초반의 아드님이 앞으로, 100살 될 때까지 이 갱신형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 제가 듣기에는 황당한 경우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아드님께서 100살이 될 때까지 20년을 주기로 해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 오른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비갱신형 보험으로 빨리 준비를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살까지 보험을 내야 한다고요? 20년 동안만 갱신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시청자님, 사실 시청자님들이 이제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년 갱신, 3년 갱신, 이렇게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에 대해서는 1년마다 오르는구나, 3년마다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갱신 주기가 이렇게 20년처럼 이렇게 긴 보험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20년나 100세 만기처럼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겠구나. 그리고 그때까지 오르는 보험료 내면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갱신 주기가 20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안 올라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또 20년 동안 안 올랐다가 그 20년이 지나면 또 오르게 되고 이거를 반복해서 만기인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 이게 이제 20년 갱신 보험인데요. 자제분께서 21살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니까 사실 100세까지 이 보험을 유지를 하시려면 보험료를 80년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 게 되죠. 엄밀히 따지면 이게 보험료가 사실은 2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25,000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21살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41살, 61살, 81살 요때 보험료는 계속 갱신될 거고 이 갱신되는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됩니다. 방송 보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그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정확하게 알겠네요. 그럼 제가 가입을 잘못한 게 맞네요? 항상 불안한 예감은 지켜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네. 시청자님 뭐 지금이라도 저희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아드님 건강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 설계사가 신우인데요. 아, 네. 그 옛날에 뭐 LIG 보험이라고 거기에 다닌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보험을 하고 있어서 애들 보험부터 남편 거랑 제 거 모두 신우이한테 가입을 한 거예요. 아, 네. 그 아는 지인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가족분 중에 보험 영업을 하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곳에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험회사에 오래 다닌 가족이 있는데 나는 이제 보험을 잘 모르니까 그분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아 이게 좋은 거겠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작은 아드님의 보험도 큰 아드님과 같은 보험인가요? 네, 둘이 똑같은 보험이에요. 아이고, 네. 큰애는 내년에 보험이 끝나고 작은 애는 지금 18살이라서 5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둘 다 어린이 보험 하나씩 하고 실손보험으로 한 3만 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실손보험은 유지를 잘 하시고요. 네. 실손보험 이외에 큰아드님의 암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의 보험을 100세 만기의 비갱신형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자녀분들의 나이가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나이거든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25세까지는 회사도 있고요. 심지어 3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가 아닌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나요? 네, 뭐 그 상품 이름이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린이 보험은 그 어린이만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고요. 제가 방금 이렇게 3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 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혈관 질환 진단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성인들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입 한도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회사나 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활용하시면 좀 넉넉하게 좀 안전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 이상 질병무효장애 특약이요. 네네. 네, 방송에서 몇 번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질병무효장애까지 혜택을 보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이 전문가님들도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말도 많이 하고요. 또 이걸 활용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들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보람이 그래도 조금은 있네요. 네. 네, 시청자님, 뭐, 저희 방송을 자주 보시고 또 이런 방송 내용 잘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두 자녀분들의 이제 어린이 보험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뇌혈관하고 이제 심혈관 진단비를 이제 구성을 해서요. 암과 포함해서 이제 진단비를 이제 포함해서 3대 진단비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질병후유장애 특약과 이제 각종 수술비 등을 20년나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큰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작은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정도면 더 이상 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시청자님,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뭐 완벽한 보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진단비 자체가 이제 충분히 가입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시청자님 자녀분들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아무래도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무래도 보험금을 좀 더 보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충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10년 주기로 보장 분석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샀을 때 그 상태로 계속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잘못된 또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해주듯이 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좋은 보장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보충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보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오늘 전화를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신우는 이런 말을 전혀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네. 건강한 게 있어도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 옆에서 최현진 전문가님이 격하게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만족스럽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전문가님들이 좀 해결을 잘 해주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톡톡 보험 설계입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약 15년 전 어머니가 60살하는 다소 젊은 나이에 자궁암 진단을 받고 폐암으로 전이돼서 1년 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때 당시는 어머니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보험이 없다 보니 1년 동안 수술비, 입원비, 방사선 치료비 등 어머니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는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 2개와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걱정이 돼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가입한 보험 1개와 사망보장 보험 1개 해서 총 4개 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외할머니, 외삼촌 2분 모두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력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톡톡보험 전문가님들이 제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보장이라도 잘 받을 수 있게끔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비용 때문에도 한번 이미 고생을 하셨고, 또 가족력까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들이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상담 잘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시청자님이 지금 4개의 보험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 가입한 4개 보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 8월에 대한생명 레이디암 10년 납 70세 만기 상품 가입하셨고 보험료가 월 49,100원이었는데 요거는 납입 완료하셨고요. 이어서 1999년 6월에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 10년 납 70세 만기 보험료 44,000원 요것도 납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6년 3월에 동부화재 무배당 컨버전스 보험 34년 납 80세 만기 보험료 77,950원이었는데 이게 갱신용인가 봐요. 갱신돼서 현재는 102,500원 내고 계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에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 건강보험 1407 1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고요. 질병 사망은 80세 납 80세 만기 월 보험료 3만 원 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좀 당하셔가지고 좀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지만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아이들 학원도 못 보냈고 여행도 못 가고 돈이 없다 보니 마음도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시청자님 좀 여쭤보기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으셨길래 그 집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셨던 거예요? 수술비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4천만 원짜리 깨서 충당했는데 입원이 길어지니까 입원비며 항암 방사선 치료비에 그때 당시만 해도 간병인이 귀해서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 뒤 생활비도 빠듯해지고 결국에는 6년 만에 남편이랑 장만한 집을 팔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우리 자녀분들한테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 잘 해드릴게요. 우선은 그 납입 완료된 2개 상품은 가입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사실 예전 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기가 좀 짧죠. 그리고 가입하신 금액도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 정도의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입 금액도 좀 작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장점도 있습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가입해 놓으셔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생식기암이라고 하죠. 여성분 같은 경우에 자궁, 난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전체 가입 금액의 한 20% 정도밖에 보장을 안 해주는데 시청자님 갖고 계신 보험은 100% 다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거기에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더 작게 보장해주는 회사도 많은데 지금 일반암으로 전체 2천만 원 보장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30일마다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면 매 그 31일마다 100만 원씩 추가로 장기 간병비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특약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보험은 그때 나름 좋다고 생각해서 가입한 건데 전문가님도 좋게 봐주시니 다행입니다. 네, 사실 잘 가입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사실 제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 앞에 2개 가입해 놓으신 보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만기가 좀 짧아서 걱정돼서 이제 뒤에 보험을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뒤에 이 100세 만기로 보험 가입하신 부분이 이제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으세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갱신형 보험에 대한 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담보죠. 이제 우리가 3대 진단이라고 하는 암이 지금 3천만 원 있으시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허혈성 심질환 관련돼서 각각 4천만 원씩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5년 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3대 질병 관련된 입원비도 또 5년 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지 궁금했는데 갱신 특약이 있어서 많이 오른 거네요? 네, 맞아요, 시청자님. 그리고 더 아쉬운 부분이요. 이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질환이 진단비 특약인데 이게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이것도 갱신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예전 이 가입했던 시기에 이 특약을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했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갱신형으로 가입했던 게 좀 아쉬운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강조를 드려요. 이 뇌혈관이랑 심혈관 관련된 이 특약은 성인들은 지금 가입이 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리고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한도가 뭐 몇백만 원에서 커봐야 1,000만 원. 이게 단데 이렇게 4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보장이 되는 그 시기에 이렇게 갱신형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두고두고 아쉽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그때 설계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비갱신으로 했으면 계속 들고 갈 수 있을 텐데 이유가 뭘까요? 아마 혹시 시청자님께서 그때 보시고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 보험료를 조금 더 이렇게 줄일 수 없어라고 혹시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을까요? 네. 그렇긴 했지만 그렇다고 갱신으로 했을 줄은 몰랐네요. 아무래도 갱신형 보험은 초기에 납입을 해야 되는 보험료가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판매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아무래도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보험을 권하면서 계약을 하는 것보다 5만 원, 10만 원이 아무래도 계약하기가 조금 더 쉬우니까 네. 일단 그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면서 보장이 이만큼 되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이 2006년에 가입하신 이 보험에는요, 5년마다 갱신이 되는 실손보험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갱신과 그 진단비까지 같이 갱신이 되다 보니까 갱신되는 보험료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체감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요.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그 실손보험은요, 그 2009년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100% 다 주는 그 실손보험이세요. 옛날 실손. 네. 그래서, 이 100% 다 주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원만 하면 그 병원비를 모두 다 돌려주기 때문에 이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 아픈데도 아픈 척 해서 이게 가는, 그리고 아니면 무분별한 의료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5년 갱신 실비가 3년, 1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요. 예전에 그 가입하셨던 이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이나 1년 갱신 그 보험료보다 훨씬 갱신될 때 갱신되는 폭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100%를 다 주는 사람이랑 그리고 80%나 90%만 주는 걸 비교를 하면은 어떤 게 손해가 크겠어요. 아무래도, 100%를
주는 데가 손해가 크기 때문에 갱신될 때 폭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옛날 실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게 훨씬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손에 10%, 20%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장기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저는 해봅니다. 아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네, 시청자님 그리고 2014년에 이제 가입하신 이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네, 우리 가족 건강보험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좀 가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식은 힘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녀 상속 목적으로 준비를 한 건에 보험료도 저렴해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상속 목적으로 이제 준비하신 보험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이 보장되는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이제 손해보험사 상품으로서 이제 상해 사망 1억과 질병 사망 1억을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뭐 급격성, 뭐 우연성, 외래성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질병 사망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만기가 80세로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기가 짧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과 같이 자녀 상속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80세 만기나 100세 만기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거 말고 이제 종신형으로 이제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과 같은 이제 종신 보장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일반형 종신보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녀 상속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사망보험금 2억까지는 또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자녀 상속은 종신보험으로 선택을 하신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2006년에 가입하신 그 컨버전스 보험 같은 경우에 3대 질병 담보가 다 5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부담되는 보험료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험료가 좀 부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없애기보다는 우선 유지를 하시다가 추후에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 시점에 그 특약만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때 실손보험만 남겨서 유지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이 좀 전에 최현진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의 실손보험보다 인상률이 좀 더 높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본다면 보험료를 좀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갱신 인상률이 좀 더 적은 지금의 실손보험,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나 100%가 아니라 80%나 90%밖에 못 받는 단점은 있겠지만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아껴서 그 차익을 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4년에 가입하신 상속 목적으로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망 보장 범위가 좀 좁은 편인 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목적에는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를 고려해서 저해지 종신보험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사망보험금 관련된 거는 종신보험으로, 그리고 저해지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저해지형, 네, 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해지 상품이라는 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보험을 만약에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을 조금 일반적인 보험보다 좀 적게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는 거냐면 사실 보험을 일찍 그 납입하는 중간 해약을 하게 되면 그 고객이 손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약간 손해가 납니다. 그 위험보험료를 빼야 되는 기간인데 다 빼지를 못해가지고 손해가 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약속을 하는 거죠. 고객과 회사 간에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해약을 하지 않겠다, 대신에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망보험은 이렇게 저해지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보장성 관련된 부분 솔루션을 좀 드리면 90년대에 가입한 보험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유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 그 가입하신 2006년도 보험이 이제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
이거를 이제 비갱신형 상품으로 좀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진단비는 암보험, 암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2천만 원, 뇌혈관 1천만 원, 이렇게 뇌졸중, 뇌혈관 구분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3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뇌졸중을 제외한 다른 혈관 질환에 1천만 원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1천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급성심근경색증 걸리게 되면 3천만 원 받으시는 거고, 그 외에 혈관 질환에는 1천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질병 후유 장애 1천만 원까지 하시고요. 또 수술비 특약을 조금 이제 보충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약 한 14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좀 올랐네요. 기존의 10만 원보다 한 4만 원 정도 오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바꾸신 거예요. 네. 사실 앞으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보험, 갱신형 보험이 오를 것도 예상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오른다라는 이 갱신형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납입하셔야 되는 기간만 계산하셔도 훨씬 저렴하게 바뀌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솔루션 전해드렸습니다. 상담 어떠셨나요? 네. 보험료는 다소 올랐지만 네. 전문가님들이 꼼꼼하게 하나씩 필요한 부분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네, 시청자님 전문가들이 드린 이 솔루션 잘 이행하셔서요. 시청자님 지금 보험 좀 더 든든하게 보강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자세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드려서요.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톡톡 보험 설계 이렇게 마스터스 초이스까지 함께해서 좀 풍성하게 꾸려봤는데요. 전문가분들의 꿀팁,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톡톡 보험 설계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24시간 전문가들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똑똑한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